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에 관한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보았습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보고 있었다면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거나 조작을 하더라도 조회수가 저처럼 미약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올려놓은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의 내용과 같은 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의 내용을 직접 들었거나 보지도 않았다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까요? 4차원 생활의 환경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을 누가 직접 말을 해야만 알아. 모른 척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한국 사회만 그래. 세상 사회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데 4차원 생활을 무엇 때문에 직접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오늘날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의 삶으로 살아가고 위기의 상황이라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의 오늘날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을 사용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 아닌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여 해를 끼칠 수 없지요. 오히려 4차원 생활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입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 아니고서는 사회적으로 일탈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모습으로도 확인될 수 있지요.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단체가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이라도 사용한 적도 없었고 사용할 수도 없었지요. 반면에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은 내부적으로 오늘날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은 외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지요. 사회적으로는 집단적인 일탈을 할 수 없었지만 외부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용은 있었습니다. 20세기에서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을 경험한 이들 중에서 자신들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사용하였던 개별적인 대상자였던 것이죠.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에 쓰러지지는 않았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진영에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상황은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 사실이고 진실이지요. 한국 사회의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가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서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은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자에게는 충격이겠지만 한국 사회는 비사차원 생활자로 발전한 것이었고 그 당시의 4차원 생활자도 비사차원 생활의 솔선수범과 청렴을 실천하였기에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자로 전락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자신들의 모습을 양심적으로 비교한다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4차원 생활자들은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구성원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4차원 생활에 쓰러져서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대부분은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 덮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4차원 생활에 몹쓸 짓으로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삶과 가정이 파탄났으며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었다면 이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책임지게 해야 하지요. 민주화 운동이라도 해보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이들보다도 먼저 책임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이들이 4차원 생활의 기득권자로 변하여서 4차원 생활의 졸부와 갑질로 소윤섭의 팟캐스트처럼 처벌하거나 책임지우고자 나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4차원 생활을 거부하고 견뎌가는 사람들이 이들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으로 인하여 쓰러지거나 동조하고 순응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와 국가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원망이 잦아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조차도 4차원 생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을 한국 사회가 방임하였기 때문에 4차원 생활에 쓰러진 신자와 신도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종교단체가 사이비 종교단체의 환경처럼 집단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을 성직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신자와 신도의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을 종용하거나 조성하고 있다면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입니다. 종교단체와 성직자는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에 관하여 종교적인 신에게 처벌을 맡겨놓았을지도 모르지만, 종교단체와 성직자는 신자와 신도의 옳은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세상 사회를 위하여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단체가 사이비 종교단체의 상황처럼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조차도 어쩔 수 없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면 구성원들이 종교단체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과 같지요. 인간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종교단체가 된다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4차원 생활의 부정부패를 묵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으로 이득을 차지하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줘야지요.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이 폐쇄적인 환경이 아닌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혹자는 정부도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을 거론하거나 처벌하지도 않는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지요. 정부의 정보체계가 어떤 것이냐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의 일탈을 일으켜 놓은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오늘날을 본다면 정부의 정보체계도 제 역할을 못하였다고 볼 수 있지요. 정부와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였다면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 그리고 반칙은 확산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부와 국가기관은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사람들이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불법으로 차지한 것을 처벌하기는커녕 이들의 터전이 번성하고 있었다면 잘못되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들에 의한 불법적인 가해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증가하였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들이 번성하는 터전은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차지하는 소수의 기반이었을 뿐이고 다수의 기반은 여전히 공공하게 살아갑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각 정부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이 감소되었던가요? 아니지요. 매 정부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은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정부와 국가기관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잘못된 상황을 덮어놓게 된다면 오히려 정부와 국가기관의 기반조차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론해야 하지요.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